안녕하세요. 정한명래입니다. 사주석경 추명가 205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묘진생 견사하고 사오미생 견신하면 중년상배하게 되니 낙루함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는 고신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고신살, 즉 호라비살이죠. 호라비살. 그래서 년지가 인묘진 일 때는 살을 봤을 때 사주 어디라도 사가 있으면 고신살에 해당된다. 고신살은 외로운 살이니까 역시 호라비살을 이야기하고, 과부살은 좀 다릅니다. 과부살은 오히려가 앞에 있는 글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범띠, 토끼띠, 용띠일 경우에 호라비살은 그 다음에 있는 진이고, 과부살은 그 앞에 있는 축이 과부살이 됩니다. 과숙살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사오미 년에 태어난 사람은 사오미 다음에 신이고요. 그리고 신유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해가 고신살이 되고, 겨울에 해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인이 고신살이 되죠. 과부살은 당연히 사 다음에는 진이죠. 앞에. 그리고 신 앞에는 미죠. 그리고 이제 해 앞에는 술이죠. 이런 식으로 과부살은 진술충미토가 해당되고, 호라비살은 인사신의 생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가 과부살, 진술충미가 과부살, 인사신해가 고신살. 물론 그 해당 띠에 맞는 글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사신해가 다 과부살, 고신살은 아닙니다. 자, 이 사주도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상배하고 또 이별한다는 남씨가 있지만, 같이 살면서도 외로운 사주가 있죠. 그래서 고독하다는 의미지, 이게 꼭히 상배 배우자를 잃거나 또 내가 이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 스스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주가 있죠.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나서 금이 급제가 투관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주가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급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가 강한데, 내 재성이 간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하고는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고 지지에서도 인신, 충, 그리고 형하고 있고, 궁으로 봐서도 배우자 궁, 일시가 사신이 형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고 월과 시에 이렇게 시상과 월상의 급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급제는 내재를 탈제당한다는 암시가 있죠. 그래서 또 인묘진 범띠가 살을 보면은 고신과숙 고신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인연에 사가 있어서 특히나 또 고신살에도 해당된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은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죠.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는데, 간목 내처의 입장에서 그 처성을 처궁에 대입시켜서 보자면은, 내가 여기서 떴잖아요. 그래서 나 경금일간은 처에 포태로서 절지에 앉아 있죠. 그래서 절궁이다. 나는 처를 절단내는 그런 인연의 소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월의 무토죠. 무토일간이 좀 신약해 보이죠. 용신은 앞에 사주에서 역시 화가 용신이죠. 급제가 재를 보고 있으면 화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화가 이렇게 기반대가 있어서 좋지가 않죠. 그렇더라도 뭐 미월에 인중병가 있기 때문에 화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급제가 병이거든요. 시상의 급제는 1도 파산 말년에. 자, 이 사주는 무토인데, 역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에 해자축 신자진으로 수가 범람하는 기상이죠. 그래서 암석
습체, 그래 이제 토가 깎여 나가는 침삭, 그래서 토가 깎여 나가는 모양새죠. 우리가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가 세차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토가 깎여 나가죠, 이렇게. 그죠? 바위가, 그리고 흙 깎여 나가니까 나한테는 힘들어지죠. 그래서 수는 뭐다? 재성. 재성은 여기서는 처와 재물에 해당되겠죠. 뭐 부친도 되고. 때문에 얼어 있으니까 일단은 정화로서 조후하고 술토 같은 게 와서 제방을 쌓아야 되겠는데 사해충에서 불도 꺼지면서 뭐 우박 날아다니고 제방 쌓기 용언하죠. 그 원흉이 뭐다? 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처를 온전히 건사할 수 없고 내가 처에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로 인한 내가 또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사오미 연생은 사오미 다음에 뭐예요? 신이죠. 신이 이렇게 상처살 또는 호라비살, 고신살로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하다. 식다 신약, 게다 신약의 인성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재파인이 되었기 때문에 용신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사주죠. 파격입니다. 206번은 신유술 생견해자 해자축생 봉견인자 랑군 두고 천은 간이 현유별리 애통하다. 그래서 별리를 당하면서 아주 애통해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현유별리 역시 신유술 해자축 인 이런 식으로 고신사를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처가 먼저 갈 수 있는 또 내가 고독한 형상이다. 자, 이 사주는 기토인데요.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미토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견고해 보입니다. 되게 월지에 덕령을 하고 일지에 덕지를 하면은 뭐 강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신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진토는 오양으로서 기토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수가 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토가 상당 부분 수로 유인되고 뿐만 아니고 식목일날 목도 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이 진토는 대목지토 또는 대수지토로서 일부 수와 또 일부 목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견고한 토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진에서 을목 떴죠. 칠살이 또 나기 치고 들어오고 해미 또 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토가 흑토가 되겠죠. 때문에 이 사주는 신진과 해미 그리고 신진에 썼던 임수 그리고 해묘미에 썼던 을목 사주 볼 때요. 신자진 자가 빠졌잖아요. 자를 임수 내려오면 기호 맞출 수 있죠. 해묘미에서 삼합에서 목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을목 끄집어 내리면 기호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를 잘 뭐 조합해서 쓰면은 사주 보기가 좋죠. 물론 이럴 경우에 신자진의 기운이 다 나온다는 뜻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 해묘미하고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천간의 유인력이라고 해서 사주가 천간하고 지지밖에 없기 때문에 천간은 지지를 돕고 지지는 천간을 또 실어주고 하면서 서로가 호환되게 되면 기운이 더욱더 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지당하니까요. 때문에 이게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수에 심하게 깎여 나가고 또 목을 지나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극설 교가 안 그러면 재생살이죠. 재살 태왕이 되죠. 수생목해서 수도 강하고 또 목도 강해 가지고 그야말로 기토가 심하게 수다 토유실 또는 목으로 인해서 심하게 산성화되는 박토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신은 화로 보충해야 되는데 뭐 그나마 미중정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용신을 삼아야 되겠죠.
신연이 해를 보아서 역시 고신사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앞에 사주하고 마찬가지로 재성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감을 다하기 어렵고 또 관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관이 병이다. 재생살 사주죠. 그래서 나도 처자식에 대한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들도 나와 인연이 좋지가 않다. 4월의 경금입니다. 자, 경금은 무쇠지만 이렇게 4월 그 다음에 인목을 보고 있어서 재관이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사화가 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다시 인사를 봐서 화세가 강합니다. 경금은 물론 정화를 좋아하고 간목을 또 반깁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목생화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다듬어 주면은 귀하게 되겠지만 경금이 건을 가지고 견딜 때 하는 소리죠. 이때는 정사하기 때문에요. 사중병화가 지장간에 있고 정화가 뜨지 않았지만 정화가 떴다는 의미는 경금 입장에서는 이 사화가 금의 생지라기보다는 화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용신은 제살해야 되겠죠. 이게 수로 제살하고 나도 금의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 제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덩어리가 불에 벌거이 달려져 가지고 일그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물러서 빨리 화를 제압해야 되겠죠. 당금질 해줘라. 또 금을 강화시켜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식신이 없잖아요. 근데 식신 제살 그러면은 같은 뜻이에요. 상관, 가살. 상관으로 인해서 관성을 눌리줘라 이 말이죠. 상관, 가살. 이때 가자는 제어하다, 짓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경금 입장에서는 제살이 강해서 버거운 사주입니다. 처자식과 인연이 없고 역시 해년에 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년에 해자축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부살을 상처살을 가지고 있고 인사형 사이 중지지가 온통 역마형충이 있어서 분주다사하고 실속이 없는 사주입니다. 207번은 병호1 정유시 이민일생 계묘시와 일좌재성 타재연은 필시 죄취하게 된다. 병호가 정유시를 만났다. 이민일이 계묘시를 만났다. 글쎄요,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병호는 양인이잖아요. 강력한. 그리고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화력이 굉장히 강하죠. 용신은 양인은 편관을 써야 되는데 편관이 없으니까 정관이라도 용신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시상 급제가 있으니까 이 급제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재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병호 양인이 이 화마가 굉장한데 급제가 정제를 가지고 있다. 급제와 정제를 봤다. 급제한테 정제는 밥이죠. 그래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 수가 제어될 때 금은 녹아버리겠죠. 때문에 병호일 정유시로서 단처 해로하기 힘들다. 극심한 관성으로 인내를 해야 되겠다. 화력을 다스려라. 해월의 임수입니다. 역시 수가 창괄하죠. 뭐 창괄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등령하고 근록격에 강력한 수원지를 가지고 있어서 금생수를 받습니다. 시에 급제가 있고 또 무한한 이런 수의 수원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 당연히 토로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 토가 막을 힘이 없죠. 떠내려가고 기토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목생화 해서 이 화의 목의 기운으로 설기를 하죠.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조우용신은 병화가 떠야 되겠고 수보양광 그리고
왕자의 희슬로 식상으로서 용신을 잡으면 되겠네요. 목생화로 나가야 되겠죠. 인중병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또 일지에 계묘시가 되게 되면 이게 도화예요. 도화 식상이 있는 가운데에 또 수는 신장방광 생식기를 뜻하기 때문에 정력은 강하죠. 그래서 불차사 산만리 여기저기 좋지 않은 사주로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병화일주입니다. 사주에 재가 강하죠. 신월은 가을인데 오후 3시, 4시, 5시에 술일태가 났다. 일락서산이죠. 서쪽 하늘에 산에 태양이 지고 있다. 발갛게 노을이단 말이죠. 노을이다. 태양의 활약이 약하다. 그래서 병화는 천간에 이렇게 인성비극으로 전일했지만 지지에 불이가 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술중정화 여기 불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약한 사주다. 나가 신약하지만은 인연은 인연이니까 여기서 신유술에서 양쪽에 있는 재성을 내가 끌어오는 모양새죠. 물론 신술은 우리가 방합에서 반합도 안 되고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은 인연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오는 이치로 봅니다. 때문에 나는 여기서 처를 끌어오고 일지가 다른 재와 합한다는 뜻은 내 처가 다른 여자와의 즉 첩과의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첩을 보더라도 처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첩이 유정하다. 자, 오늘은 207페이지, 207번까지 봤는데요. 이거로 처첩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208번부터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손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